자, 가격 통제, 가격 규제라고 하죠.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위해서 규제하냐면요, 특수한 목적. 이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뭐 하죠? 직접 개입을. 간접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규제를 가합니다. 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 가격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최저 가격제. 자, 여러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가 하나 있거든요.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이게 최저가격제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최고가 중요합니다. 이 최고가격제가 두 가지를 공부해 두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는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라고 하고, 또 하나는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두 가지를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죠? 임대료 규제인데, 그럼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자,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잖아요. 어떤 목적?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임대료를 뭐 해주기 위해서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누구를 규제하는 거예요? 수요자 규제, 공급자 규제. 공급자인 임대인을 규제해서 누구를 위해서? 수요자의 복지를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를 규제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요자인 임차인의 복지를 위해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자,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은 어떻게 돼요? 고정이 됐어요. 하여튼 부동산은 단기에 공급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기로 가야 부동산 공급은 변하기 때문에 우상향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단기에는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뭐 1년 계약을 맺으면은 계약 기간 동안에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울기는 급한 비탄력적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균형 임대료를 말하죠. 이 시장 균형 임대료가 현재 6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뭐를 하죠? 규제를 합니다. 자, 규제,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임대료를 설정하는데, 이 규제 임대료가 바로 임대료의 뭐를 의미하죠? 상한선을 의미하죠.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자, 이걸 얼마? 30만 원으로 상한선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30만 원 이하, 뭐 28만 원, 25만 원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31만 원은 못 받는다. 그럼 이 빨간 선 30만 원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뭐죠? 최고의 가격이다. 최고의 가격. 그리고 임대료의 뭐죠? 상한 가격이다. 임대료에 대한 상한 가격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건요,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밑에 있다고 해서 시험에 최저로 오해를 하고요. 또 이것을 뭘로? 하한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험에 내면은 최저가 아니라 최고고,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다. 그래서 최고라는 거죠.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이기 때문에 여기 최고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가격 통제 중 최고 가격제 일종입니다. 자, 여러분 본 시험에
10월달 시험에 가면요, 뭐 개념이나 목적이 지문에 떴어요. 개념이나 목적 뜨면요, 빨리 생각해야 돼. 무조건 맞다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 거기서 정답 안 물어요. 요령이에요. 시험 정답할 때. 작년에도 임대료 규제 개념 나왔는데 빨리 넘어가야 돼요. 정답은 따로 있어. 그런 건 요령. 자, 그러면은 임대주택 공급량은 단기에는 고정되어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 우리는 항상 뭐라고 했죠? 균형. 근데 규제를 하면은 임차인은 30만 원만큼 이득을 얻네요. 그럼 균형 상태에서 이제 수요가 더 늘어나지. 누구 임대차 계약 있는 사람 이동 못 하니까 마음만 있을 뿐. 어떻게 돼요? 살던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말고 신규 임차인이 늘어나요. 얼마만큼? 이만큼 늘어났어요. 요 크기만큼 늘어나서 수요량은 이렇게 나오죠. 균형보다 수요량은 이렇게 약간 늘었어요. 단기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초과 수요라고 배웠죠. 그래서 작년 시험에 과잉 공급을 출제했어요. 과잉 공급이 초과 공급인데 초과 공급이 아니다. 뭐죠? 초과 수요. 작년 정답 지문. 초과 수요가 맞습니다. 우리 개로는 말 한두 글자 잘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까요? 균형 임대료 60만 원과 거래량 곱하면요. 이것은 규제를 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임대료를 규제하기 전 임대업자의 신부분은 총수입 되겠죠. 규제를 하기 전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이 흰색 요거 빗금친 부분. 규제를 하면 어떻게 돼? 30만 원에 규제하면은 요과 거래량 곱한 어느 부분? 빨간 면적이 임대업자의 총수입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은 임대료 규제를 하면은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OX.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총수입은 감소하면은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이 감소한다 하면 맞는지만.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 노란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규제를 하기 전에는 임대업자의 수입인데 규제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수입이 안 잡히죠? 빨간 부분은 수입이니까. 그럼 이 노란 부분이 뭐냐? 단기에는 공급이 고정돼서 변화가 없을 때 이 노란 부분이 규제를 하면은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100%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 없어. 100% 완전히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다. 100% 완전히 임대인에게서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고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뭐가 돼요?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이것만 보고 우린 정치권에서는 뭐를 한다? 정부가 가격, 임대료 규제 이걸 우리는 직접 규제를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것만 보고 절대 안 돼. 장기로 가면은 뭐가 발생한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 않고 뭐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서 저소득 임차인을 뭐 해주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알고 그럼 장기로 가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사람도 들어올 것이고 신규 임차인도 더 많아져서 수요는 단기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뭐죠?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또 뭐죠?